안녕하세요. 똑소리 채널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이주영입니다. 오늘은 소아 피부 질환 두 번째 시간, 소아 연령 전반에 걸쳐 발생할 수 있는 피부 질환에 대해 구체적으로 소개해 드립니다. 지금부터 설명드릴 질환들은 전문 피부과 진료를 요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 아이의 증상과 비슷한 병변이 있다면 놓치지 마시고 꼭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혈관 장애에 대한 내용입니다. 1편 신생아 질환에서 소개한 연어반과 잘 구별하셔야 하는 병변인데요. 화염상 모반입니다. 경계가 확실한 붉은색의 반점으로 얼굴의 한쪽에만 발생하는 예가 많습니다. 연어반은 중앙에 더 많았죠. 화염상 모반의 경우 레이저 치료가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가급적 조기에 시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태어난 직후부터 치료를 시작하면 몇 번의 치료로도 뛰어난 효과를 볼 수 있고 아이가 성장함에 따라 치료해야 하는 부위가 넓어지는 단점도 예방할 수 있어요. 비슷한 병변으로 또 구별하셔야 할 것은 딸기혈관종인데요. 이 경우에는 출생 시 혹은 출생 후 일주일 이내에 발생해서 1년 정도까지는 커지다가 곧 사라집니다. 선명한 붉은색으로 도드라지게 올라온 덩어리 모양으로 얼굴, 등, 두피에 많지만 전신에 다 발생할 수 있고요. 만 7세까지 80% 이상에서 저절로 작아지거나 많은 경우에서는 완전히 사라지기도 하기 때문에 기다려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다만 미용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거나 세부 분류에 따라 신생아 시기에 치료적 개입이 필요한 종류도 있고 아주 드물지만 심혈관 질환이 발견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한 번은 전문의의 진료를 받으실 것을 추천합니다. 국소 약물 치료로도 호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피부가 감염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질환으로는 가장 대표적인 예로 감염 농가진을 들 수 있겠습니다. 피부에 세균이 감염되어 발생하는 질환으로 진물이 나고 농이 생기고 지저분한 딱지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항생제로서 잘 치료되는 편이지만 고열과 같은 전신 증상까지 동반되거나 드물게 콩팥의 합병증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소아청소년과나 피부과 전문의의 진료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4S는 스타필로코칼 스칼디드 스킨 신드롬이라고 해서 포도상구균이 만들어내는 독소에 의해 말 그대로 피부가 뜨거운 것에 데웠을 때처럼 벗겨지는 증상을 말합니다. 얼굴이나 사지에 수포가 생기다가 점차 수포가 터지고 표피가 벗겨지면서 전형적인 화상 상처처럼 보이는데요. 실제 치료도 비슷해서 화상에 준해 수분 전해질 조절 및 드레싱과 항생제 투여를 병행하게 됩니다.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전염성 연속종은 흔히 물사마귀로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중심부에 배꼽같이 오목한 부분이 있는 물집이 특징이며 짜보면 흰색의 찌꺼기 같은 물질이 나옵니다. 몰루시폭스라는 바이러스에 의해 생기는 감염성 질환이기 때문에 스스로 몸을 긁다가 자기 몸의 다른 부위에 옮기는 자가 접종에 의해 새로운 병변이 계속 발생해서 수년 이상 지속될 수 있습니다. 전염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하나씩 떼어내는 소파술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지만 아주 어린 경우에는 그 과정을 견디기가 어렵고 착색 등의 흔적이 남는 경우도 있어 치료적인 부분은 상황에 따라 부모님과 의료진이 함께 상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일부에서는 약물 치료를 시도하기도 합니다. 다음 색소성 질환으로는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것이 밀크커피색 반점입니다. 균일한 연갈색의 원형 혹은 타원형 반점으로 정상적으로도 한두 개 정도는 있을 수 있지만 신경섬유종증이라는 유전병의 증상일 수도 있기 때문에 어린이의 경우 일반적으로 5mm보다 큰 반점이 6개 이상 있는 경우 반드시 전문의의 진료를 보셔야 합니다. 선천 멜라닌 세포 모반은 약 1%의 신생아에서 나타나는 드문 질환입니다. 크기가 작은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경우는 드물다고 알려져 있지만 지름이 20cm를 넘는 경우에는 따로 거대 모반, 거대 선천 멜라닌 세포 모반이라고 하며 이런 경우 약 10%에서 피부암의 일종인 악성 흑색종이 발생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전문의의 진료가 필요합니다. 이와 반대로 색소가 적은 저색소증의 경우 전신적 혹은 국소적으로도 나타날 수 있는데 이 경우 페닐케톤요증이나 단백질 결핍, 영양실조, 결절경화증, 빈혈무반,
백색 비강진, 백반증 등 전신질환과 연관되어 있거나 피부과적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 있을 수 있으므로 조기에 감별해야 합니다. 습진성 질환은 부모님들의 관리가 특히 중요한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루 피부염은 주로 두피나 얼굴, 사타구니 등에 발생하는데 각질과 발적을 동반하는 점은 아토피 피부염과 비슷하지만 아토피 피부염과는 달리 가렵지 않아서 임상 증상에 따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심하지 않은 경우 나이가 들면서 저절로 사라지지만 전신으로 퍼지거나 미용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소아의 습진 및 아토피 피부염 관리에 대해서는 똑소리 채널 아토피 피부염을 참고해주세요. 요즘 아이들도 스트레스가 많고 여러 종류의 신체 내 외부 자극이 많다 보니 소아연령에서도 원형 탈모증을 드물지 않게 보게 되는데요. 다양한 크기의 원 또는 타원 모양으로 머리카락이 빠지고 드물게 범위가 커지거나 또는 서로 합쳐져서 큰 탈모반이 형성되기도 합니다. 원인이 아직 분명하지는 않은데 정신외상, 유전적 요인, 국소 감염 등이 한참 대두되다가 현재까지로는 자가 면역 질환이라는 설이 가장 유력하다고 합니다. 경과는 사람마다 아주 달라서 예측하기 어렵지만 아무래도 탈모증이 작고 안정되어 있을 경우 예후가 양호합니다. 심하지 않은 경우 대개 6에서 12개월 이내에 자연 재생하기도 하지만 재발할 수도 있고요. 발병한 나이가 어리거나 크기가 클수록 예후가 나쁘고 일반적으로 치료에도 잘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견 즉시 피부과 전문의의 진료를 받으시고 적절한 치료를 시작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부신피질 호르몬제의 국소도포나 주사 혹은 광화학요법으로 치료합니다. 지금까지 소아연령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부 질환들에 대해 정리해 보았는데요. 오늘 영상의 내용은 어디까지나 전형적인 경우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입니다. 피부 질환은 그 특성상 비슷하거나 잘 구분되지 않는 경우도 많아서 직접 눈으로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경우에 따라 의사가 만져보아야 하거나 조직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직접 진료를 본 피부과나 소아청소년과 의사의 소견이 가장 정확함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나 진료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